안녕하세요. 대구시 교육청 대입지원관 허경아입니다. 검정고시를 치른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올해 2016 수시모집 지원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대입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어보시고요. 9월 8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에서 각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희망대로 좋은 대입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자, 이번 특강에서는 우리 검정고시 학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을 중심으로 주요 사항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올해 검정고시에 합격했다면 이번 수시 모집에 지원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전국 대학을 기준으로 볼 때 올해 대입에서 수시 모집에서 선발하는 인원의 비율이 80%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정시 모집 자체는 전국 대학을 기준으로 볼 때 20% 정도로 비율이 낮은 데다 아무래도 수능을 오래 준비한 N수생들의 지원이 더 높은 모집 시기가 바로 정시 모집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수능에 보다 더 자신이 있으셔야 하고 올해 검정고시를 치르고 수능을 처음 준비해 보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더더욱 수시 모집의 지원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고민해 보셔야 하는데요. 내년에는 수시 모집이 조금 더 늘어서 80.3% 정도 선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 앞으로 한 번 더 수능을 준비하셔서 내년에 지원을 하시게 되더라도 이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수시 모집에서 지원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지금의 4+2 표준 대입 전형 체계를 말할 수 있는데요. 대학은 현재 수시 모집에서 크게 4가지 방법, 그리고 정시에서는 2가지 방법으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시 모집에서는 논술을 비롯해서 우리 검정고시 학생들이 지원 가능한 조금 더 다양한 전형이 있고요. 학생들의 강점에 따라 지원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수시 모집의 다양한 전형을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수시 모집에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수시 모집에서 6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시 모집의 경우에는 군별 1회씩 총 3회 지원이 가능해서 지원 횟수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수시 모집에서 조금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시 모집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문대 같은 경우는 조금 전 말씀드린 6회 지원에서 플러스 알파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추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데 혹시 전문대 진학에 관심 있는 수험생이라면 프로칼리지라는 전문대 포털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전문대학의 전년도 입시 결과 그리고 관심대학의 올해 모집 요강을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검정고시를 치는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처럼 학교생활기록부는 대입에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요. 주로 어떤 전형에 지원하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검정고시 학생들은 대체로 수능시험을 준비해서 정시에 지원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수시 모집에 지원한다면 검정고시 성적과 또 수능 최저 기준을 활용한 교과 전형으로도 지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사실 검정고시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대학의 모든 대입 전형에서 제한 없이 모두 지원 가능한 것은 아니라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원 가능한 대입 전형인지 어떻게 아실 수 있냐면, 자, 우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학이 있으시다면 수시 모집 요강에 적혀 있는 지원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대학마다 수시 모집 요강을 보시면 지원 가능한 전형의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해 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영남대의 경우에는 검정고시 학생은 학생부 교과 일반 학생 전형에 지원이 가능하고 또 지원 자격이 된다면 기회균형 같은 전형에도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또 일괄표를 통해서 모집 요강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원 가능한 전형을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각 전형별 지원 자격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예정자,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자, 이 말은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니까 우리 검정고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원 자격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자, 내가 합격 가능한 또는 지원할 만한 성적대일까 뭐 이런 것도 궁금하실 텐데요. 관심 있는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것은 개명대 사례입니다. 전년도 입시죠. 2025 대입 바로 전년도 대입 결과인데 업로드된 입시 결과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해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해당 파일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각 전형별로 합격한 평균 성적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경쟁률은 어땠는지, 그리고 합격한 성적을 한 85% 정도 커트라인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 합격했는지, 또 충원이라고 나오죠. 충원이라는 것은 최초 합격은 아니지만 후보 합격에서 충원되어서 올라가서 합격하는 그런 학생을 말하는데요. 후보 몇 번 순위까지 합격해서 들어갔는지 등에 대한 상세한 입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해야만 하는 전형이니까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성적에서 합격선이 형성되었는지 보셨죠? 그러면 이제는 내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 볼 차례입니다. 자, 검정고시 성적을 대학에서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관심 있는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성적 계산 프로그램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계명대의 수시 성적 계산하기라는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우리가 내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학생부 산출을 봐야 하고요. 우리는 검정고시 성적이니 학생부 성적에서 준해서 봐주는 비교 내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비교 내신 산출이라는 것을 클릭하시고, 자, 이제 지원하시려는 학과가 인문사회 계열인지 아니면 자연공학 계열인지 선택하시고 성적 계산하기 버튼을 한번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나의 검정고시 성적표를 보시고 과목명과 점수를 하나씩 차분하게 넣어보시면, 자, 이렇게 대학에서 산출한 등급과 그 대학의 환산 점수를 모두 반영해서 계산하기 단추를 눌러서 최종 산출을 해보면, 자, 이 학생의 사례에서는 모두 4등급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출결 점수도 검정고시 성적으로 환산해서 받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아까 봤던 우리 대학의 입시 결과로 돌아가 볼게요.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으로 자율전공부를 지원한다고 보면, 자, 자율전공부는 한 85% 커트라인에 해당하는 그런 점수라서 수능 최저 기준만 내가 충족할 수 있다면 지원하기 적정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조금 더 안정적인 지원을 희망한다. 그러면 해당 대학의 뭐 중국 학과나 독일 유럽 학과 같은 조금 더 낮은 성적의 학과 지원을 고려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교과 전형이니 뭐 성적에 따라서 막연히 지원해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여러분들이 학과를 선택하시게 될 때는 본인의 적성과 희망을 좀 고려해서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하게 될지 충분히 고민하셔서 지원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대학들마다 자율전공 모집이 많이 늘었습니다. 선발 인원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자율전공은 입학 시에 전공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2학년이 올라가면서 전공을 다시 선택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전공을 결정하기 조금 어려우시다면 자율전공을 통해서 학과를 탐색하는 시간을 1년간 더 가져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실 겁니다. 자, 다음은 원서 접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원서 접수 기간 절차에 대해서는 지원하시는 대학마다 수시 모집 요강을 꼼꼼히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자, 두 대학의 사례를 보시면 원서 접수 기간도 동일하고 마감 시간도 6시로 동일합니다. 원서 접수 마감 시간이 다른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요. 대학들마다 꼼꼼하게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두 대학의 경우는 서류 제출 기간이 약간 다른데요. 자, 여러분들 경우에는 검정고시 1차 성적은 온라인으로 대입에 제공되니까 관계가 없는데 원래 2차 시험을 보셨다면 2차의 합격증 성적 증명서를 대학에 보내주셔야 하죠. 그래서 영남대는 9월 18일 5시까지, 대구대는 19일 5시까지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감 시간을 잘 지키셔야 하고요. 등기우편이나 입학처를 직접 방문하셔서 제출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등기우편의 경우에는 마감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셔야겠고요. 대부분의 대학들은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류 도착 확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류를 제출하셔도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반적인 원서 접수 절차에서 경북대에서 안내한 사례를 통해서 한 말씀 드려볼게요. 자, 원서 접수 사이트는 대부분 해당 대학의 입학 홈페이지와 다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미리 회원 가입을 해두시면 좋은데요. 반드시 지원자 본인의 이름으로 하셔야 하고 어떤 대학이든지 인터넷 원서 접수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수 지원 여부, 지원 자격에 대해서도, 그리고 원서를 상세하게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요. 자, 원서를 작성하시려면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파일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검정고시 출신자는 합격 지구명이나 그리고 합격 일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입력하셔야 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도 하시는데, 자, 무엇보다 본인이 지원하는 학과명과 전형명을 가장 정확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혹시 지원자가 학과를 잘못 선택하거나 지원 자격에 맞지 않는 전형을 선택했더라도 전형료를 결제해버리면 절대 대학은 원서 접수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대학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경북대처럼 학생부 대체 서식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학생부 대체 서식을 작성하실 때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학생부를 대체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학생부에 기재할 수 없는 내용은 대체 서식에도 적으실 수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토익이나 토플 같은 공인 어학 성적도 기재하실 수 없고 수학이나 과학이나 외국어 관련 수상 실적도 기재할 수 없습니다. 자, 현재 모든 대학이 블라인드 평가예요. 그래서 서류에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서류에 지원자의 이름이나 부모의 직업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요. 유의하셔야 하고 교사 추천서도 제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넣으면 좋을까요? 검정고시 출신자라도 학생부 대체 서식은 고등학교 학생부에 준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대부분 기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만약에 자퇴하기 전에 고교생활 경험이 있다면 교내 생활에 참여한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 활동을 중요도 순으로 최대 10개까지 적을 수 있습니다. 사실 본인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도 좋겠지만 제 생각에는 어떤 학과에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과에 맞는 활동 순으로 기재하셔도 아마 의미 있는 활동 순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활동 내용을 적으실 때 기관명은 적지 마시고요. 한 개 활동당 200자 정도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증빙 자료 제출이 가능한 그런 내용들을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학생부 대체 서식을 다 적으셨다면 제출하시는 방법은 10메가 이하의 PDF 파일을 업로드 하시는 건데요. 수많은 학생들이 수시 모집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요구하는 파일명대로 정확하게 하셔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현행 대입제도에서는 학생부를 제출하는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도 어떤 고등학교인지 알 수 없도록 블라인드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 학생들도 이에 맞게 개인정보가 있다면 화이트로 블라인드 처리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 수시 지원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할 사항입니다. 검정고시 합격증, 성적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부분인데요. 시도교육청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온라인 자료 제공에 동의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만 원래 2차 시험에 합격하셨다면 온라인으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대학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생들이 올해 수시 모집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 볼지 안내해 드렸는데요. 우리 지역 대학의 경우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 있으시다면 자, 이렇게 각 대학별로 수요자 친화적인 다양한 장소에서 대학이 오프라인 상담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우리 대구 진학진로 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진로 진학 플러스 가 있습니다. 진로 진학 플러스 5호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각 대학별 상담 일정 또 장소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학과의 상담 기회를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의 수시 모집 요강을 조금 더 꼼꼼히 읽으셔서 올해 수시 지원에 원하시는 꼭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